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이 거의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이런 자신들의 사이버 역량을 실험하기 위해 한국을 표적 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글로벌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은 미국의 사이버 군사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보좌했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사만다 라비치 연구원은 이런 역량을 갖춘 북한이 이제는 한국을 사이버 공격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way to try to level the playing fields to a certain extent between North Korea and other nations. South Korea is a testbed for a lot of what North Korea then tries around the world. 라비치 연구원은 또 북한은 경제 등 다른 분야보다 사이버 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ee this as, in some ways, a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m. It is because it's a way to steal money to support the regime.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북한은 컴퓨터 전문가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파견된 이들은 해당 국가가 어디든지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는 더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difference for North Korea is they have limited democratic constraint. They have a lot more latitude to act than other countries do. 발레리아노 교수는 이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은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정권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제재를 피하면서 독자 가상화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제 지원용인 이런 불법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019 나토 사이버 연합 훈련을 오는 12월 2일부터 에스토니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나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기 해킹 등 당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나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나토가 매일 의심스러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며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 가을 사이버 연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은 10일 미 노터데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이며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북한 핵무기가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먼저 사찰단을 북한 핵시설에 파견해 현장 상황을 감시하게 하는 게 필요하며 자신이라면 이를 위해 일부 제재 완화도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기 기술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보단 계속 실패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이라며 실험 유예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뿐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합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인권 문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침묵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초기 북한 인권 상황을 거침없이 지적하던 태도가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bashing North Korea for its atrocious human rights record. That seems to have gone away ever since his meeting with Kim starting in the summer of 2018.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선전에 의해 세뇌당하는 상황에 놓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국가의 지도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며 치켜 세우는 건 기이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건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president clearly is eager to reach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Kim. He believes very firmly in establishing this personal rapport with other leaders.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국제사회가 인권 탄압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일상적으로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say that North Korea has been immune from international pressure and international sanctions on this front. But I think more can and should be done.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습니다. 대북 제재 필요성을 거듭 밝힌 크레이머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을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이 북한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한 월드컵 예선전에 이 한국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이 한국 정부 측이 밝혔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는 이번 경기에서 스포츠를 통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기구와 국가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북한 측이 평양에서 열리는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 한국 중계진과 취재진 그리고 응원단 등의 입국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VOA에 보냈습니다. 축구는 축하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는 15일 남북한의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피파는 그러면서 경기를 주관하는 아시아 축구 연맹을 비롯해 한국, 북한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2일 아시아 축구 연맹에 예선전 홈 경기 일정을 전달하면서 한국과의 경기를 10월 15일 오후 5시 30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의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 축구연맹을 통해 북한 축구협회와 선수단의 방북 문제 등을 조율하면서 방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 파견 등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아직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취재진 등의 방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제 북측의 그 재반 문제에 관련해서 의사를 다각도로 타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신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국이 허용된 한국 선수단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는 경로로 14일 평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은 대한축구협회가 북한 방문 때 가져갈 물품 목록을 통일부에 제출했으며 미국 독자 제재 저촉 물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미국의 가장 위협이 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로 북한과 이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미국의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주로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또 발달하고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기와 일본과 지역 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년 3개월 만에 방위성 부지에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엇 팩3를 다시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11일 일본 방위성이 대기권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팩3를 지난해 7월 철수한 이후 최근 도쿄 방위성 부지 내에 다시 전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패트리엇 배치 목적이 훈련인지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방위성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군 당국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스함의 경계를 상향 조정해 동해 일본해를 향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